안녕하세요. 주식레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트를 돌아봐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원래는 지금 구독자가 50명 되더라고요.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을 알아서 차트를 보는데 좀 더 유익하게 좀 그런 시선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내용으로 정말 수익이 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뒤에는 제 실전 매매까지 일지까지 붙여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모르시고 주식을 처음 하는데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 뿐이지 이게 100% 맞다 틀리다에 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으로 앞서 들어가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지는 뭐고 저항은 뭐고 이런 거를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지지선이랑 저항선이라 함은 현재 주가의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변할 수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왼쪽 사진처럼 지지선이 4,500원인데 현재 주가가 당일가 캔들로 4,500원을 넘어서는 캔들이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면 저 선은 이제 지지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오른쪽처럼 현재 주가가 3,860원이다. 근데 저 다음에 저항선은 4,500원이다. 즉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저항이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가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보다 저항이 위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플래티넷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차트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이나 다른 차트들을 돌려보면 좀 저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지지랑 저항은 개념을 일단 알았다고 가정을 하고 역할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왜 지지와 저항이 뭐가 중요한데 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지지와 저항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이게 뭐 하는 역할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이 저항선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되고요. 캔들이 저항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은 지지일 경우에는 현 주가가 저항이 현 주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더 이상 그 가격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항일 경우에는 현 주가가 저항을 맞아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지랑 저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지는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저항 또한 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K스택이라는 저 차트가 지금은 19,900원 즉 2만원이 저항선이긴 하지만 현재 주가가 2만원을 뚫어버린다고 한다면 저 2만원이라는 가격대는 지지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저항선을 뚫으려고 할 때 어떠한 캔들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관찰하시면 저 캔들이 저항선을 뚫었을 경우에 더 확실하고 신뢰도 높은 지지선으로 변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차트를 돌려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다 보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지와 저항이어도
신뢰도가 높은 지지가 있고 신뢰도가 낮은 저항이 있죠. 그런 거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노하우고, 그런 걸 찾을 때 그 앞전에, 그러니까 저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앞전에 어떻게 움직였고, 저거를 캔들이 진짜 실제로 주가를 방어를 하는데 힘을 썼고, 저항이 정말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를 했는지,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그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앞전에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랑 저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지랑 저항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잖아요. 지지선은 왜 생기고 저항선은 왜 생기고.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두 개를 이제는 앞으로 뒤에서는 저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현 주가가 저항선 위에 있으면 저항이고, 현 주가가 저항선 아래에 있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현 주가가 저항선 아래에 있으면 저항이 되는 거고, 현 주가가 저항선 위에 있으면 지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통틀어서 저항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저항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 저항은 왜 생기는 걸까라는 근본적인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저항은 쉽게 얘기해서 벽이에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져 있는 거래량, 즉 매물대가 많아야 돼요. 지금 제가 3,950원이라는 저항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그 구간의 캔들, 즉 2월 25일, 2월 24일에 터진 거래량이 이 차트에 강력한 매물벽, 4,000원의 매물벽을 만든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19년 3월에도 4,000원을 찍지 못하고 빠졌고, 19년 8월에도 4,000원을 3번 찍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2월 25일날 상한가를 가면서도 4,000원에 안착을 못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4,000원의 움직임을 다시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CJ 시푸드라는 종목은 심지어 금요일 캔들로 4,000원에 안착도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월요일부터 이 종목은 좀 우상향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저 지지와 저항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도 수익을 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전부 지지와 저항, 박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각 구간의 거래량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거래량들로 인하여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냥 또 구간의 거래량들이 많다 해서 그거를 다 우리가 저항으로 인식을 할 거냐,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한 5분 만에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찾냐면, 일단 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갑자기 지지와 저항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동평균선의 골드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야기를 하지? 이동평균선을 왜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이라 함은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뭐 3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각 주가의 뭐 종가나 뭐 시가를 기준으로 나타낸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이동평균선은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골든크로스라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데드크로스라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보여줘요. 자, 우리가 뭐 차트를 처음 배우고 뭐 차트를 처음 이제 접하면 골든크로스나 뭐 데드크로스 얘기는 사실은 뭐 귀가 닳도록 또 눈이 닳도록 많이 보고 접하잖아요.
왜 뭐 종목도 골든 크로스가 되면 뭐 거래량도 힘도 세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있는 종목, 그냥 골든 크로스 돌파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우리 눈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러면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는 왜 생길까?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죠. 골든 크로스라는 단기적인, 즉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선의 매수세가 장기적인 매수세, 즉 5일이면 상대적으로 20일이나 60일보다, 또 20일이면 상대적으로 120일, 240일, 480일보다 매수세가 높아야지만 단기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어떤 호재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적인 매도세가 장기적인 매도세보다 높아서 투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악재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뭐 이쪽 업황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캔들은 뭐 장기이동 평균선을 안 깼는데 그 위에서 뭐 5일선에서 뭐 60일 이동 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됐다. 이러면은 뭐 눌림이기 때문에 뭐 다시 사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5, 20, 뭐 60, 뭐 정배열의 골든 크로스가 되는, 뭐 정배열이 되는 초입은 다 골든 크로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골든 크로스가 된 종목, 그리고 정배열이 된 종목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못 바꿔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뭐 조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까지의 이야기를 하면 결론이 조금 나와요.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이동평균선의 변곡점은 거래량이 좀 생기죠. 이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왜? 이동평균선의 변곡, 즉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거래량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5일선, 60일선을 뚫고 아무 이유 없이 5일선이 60일선을 데드크로스로 이탈하고 하향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골든크로스에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생기면 단기적으로 밑으로 주가가 쭉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변곡, 즉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거래량이 생기고요. 그 거래량은 투심 혹은 투매가 생기면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동평균선의 변곡점은 거래량이 충분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항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앞전에 각 구간의 거래량들이 저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변곡은 저항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앞전에 돌아가서 저항은 현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주가를 내려가는 걸 방어해주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저항이 현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주가를 올리는데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뒤로 돌아가서 이동평균선의 변곡들이 저항의 역할을 해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는 거래량이 필요하고 투심과 투매가 있기 때문에 각 구간의 매도벽이고 매물벽이면서 그 구간에서의 저항대는 저런 거래량들이 동반을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변곡은 거래량이 생기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구간은 각 구간의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로 지금까지 올렸던 종목들 중에 단순히 지지와 저항으로만 매매를 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이 종목들은 그 영상으로도 많이 분석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실제 수익 인증도 다 했던 종목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 레닌 능률 같은 걸 보시면 지금 저 3,477원이라는 금액을 3월 중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탈을 했죠. 자, 저러면서 데드크로스가 생겼어요. 저 자리에. 자, 그러면서 5일선과 20일선과 지금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저 자리, 즉 데드크로스가 됐을 때는 3월 4일 기준으로는 저 종목이 3,500원이라는 종목 그 주가가 저항이 됐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4월 초부터 저 갭으로 4,200원을 찍고 주가가 빠지면서 3,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9일날 저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을 종가 베팅 겸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4월 10일날 바로 4,000원까지 찍어주는 좀 강력한 수익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10% 20%씩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을 관찰하면 좀 큰 수익을 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깨끗한 나라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거 종가 베팅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8%부터 30%까지 분할 매도를 했고 이 종목 하나로만 하루에 400만원 이상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뭐 영상은 뭐 유튜브 제 수익 인증 영상에 다 있으니까 뭐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3,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저 하락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2월달 그리고 2월 중순 2월 초에 쌍봉이라고 만들 수 있는 저 자리에서 주가가 5일선을 내리꽂으면서 만들어진 마지막 저항대예요. 마지막 저항대이기 때문에 제가 종가 베팅을 하기 전일 즉 4일 전부터 3,700원이라는 가격대를 조금씩 저항을 이제 터치를 해줬고 제가 종가 베팅 했던 날 영망치 음봉 영망치 모양으로 저 캔들이 형성이 됐고 저는 저 캔들을 보고 저항 지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여 종가 베팅을 했고요. 그 다음날 무난하게 상한가까지 수익을 났던 종목이고요. 지금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3,7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로 저항을 테스트한 모습이고 거래량도 들어와 있는 상태면서 종가까지 저항에 딱 마감을 한 상태예요. 지금 깨끗한 나라나 KM이나 뭐 마스크 주식, 손세정제 주식 차트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물론 지금 김정은 이슈 때문에 뭐 시장이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김정은 이슈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뭐 우리 증시에 뭐 걸림돌이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외국인 선물 매수를 보면 사실은 월요일 시장도 조금 뭐 갭이 떠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아랫꼬리를 달더라도 금방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5월 7일 날인가 그날이 그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은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실전 매매 종목으로 봤지만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 설정은 어떻게 하지?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동평균선이 뭐 단순도 있고 지수도 있고 뭐 삼각도 있고 많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쓰는 걸로 저는 지수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481선을 사용을 하고요. 그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되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그 자리를 올라타기 시작하면 관찰을 한 다음에 뭔가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올 때 저는 매매를 하는 이런 이제 종가 베팅의 어떤 노하우를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풀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도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안 잡히시면 뭐 4번이고 5번이고 한 달 내내고 계속 돌려보세요. 이 영상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차트 못 본다라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이 기업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 종목이 뭐 테마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 종목은 누가 대주주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지도 모르면서
이 종목의 뭐 기업의 가치나 뭐 이 종목의 뭐 내부적인 내용을 논한다면 그거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주식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냥 뭐, 뭐 신문 기자나 뭐 애널리스트 정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 뭐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차트에서 기본적인 내가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를 조금은 아시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한 며칠 공개해놓고 이제 비공개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뭐 구독자 뭐 한 1000명, 2000명 되면 제가 또 그때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영상을 이제 뭐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중요한 내용의 영상을 보시려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뭐 이런 내용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죠.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